AS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S팀 발표자 김미리입니다. 저희 팀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먼저 저희 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AS팀은 4명의 소프트웨어 학부생과 1명의 광고홍보학과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역할을 나누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팀이 선정한 창업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상담 건수가 최대 8만 건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와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진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합성어가 생길 만큼 현대인들의 심리 문제가 심각하고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리 문제의 경우 초기에는 인식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저희 AS팀은 심리 문제가 발생하기 전 혹은 초기, 중기 증상을 사전에 인식하여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저희 창업 아이템은 스마트폰 패턴 분석 기술을 활용한 멘탈 케어 서비스 마인드 백신입니다. 마인드 백신은 심리 문제 중에서도 우울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수직 분석하여 심리 상태를 사전에 파악한 후 이용자에게 현재 심리 상태를 알림을 통해 전달합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시안처럼 숫자를 통해 직관적으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전달된 심리 상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개인 맞춤형 음악, 향초 등과 같은 다양한 멘탈 케어 콘텐츠 및 상품을 추천하고 필요에 따라 상담도 매칭해 줍니다. 세 번째, 힐링을 위한 익명 커뮤니티 운영과 네 번째, 챗봇 서비스 운영이 있습니다. 마인드 백신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되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부담 없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개인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심리 질환에 관한 의심 또는 초기 증상의 위험성을 사전에 안내하여 증상 악화의 예방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마인드 백신의 서비스 개발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패턴 분석 기술과 관련이 있는데요. 다양한 대학과 기업에서 스마트폰 혹은 SNS 사용 형태와 심리 문제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인드 백신은 카카오톡과 같은 한국만의 SNS 커뮤니케이션 특징을 녹인 자체 분석 기술을 연구, 개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국내 해외 연구 모델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여 마인드 백신의 자체 분석 기술의 완성도도 높일 예정입니다. 마인드 백신 서비스에서 내담자는 실시간 개인 맞춤화 서비스 혜택, 증상 악화 예방, 저렴한 비용으로의 예방 및 치료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당 서비스의 상담사의 경우 개인의 전공 분야를 자사 서비스에 등록하는 방식인데요. 추천 서비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점 어필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 구조 맵입니다. 마인드 백신은 상담 수수료, 빅데이터 판매, 유료 콘텐츠 제공, 우울증 관련 상품 판매 및 광고를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마인드 백신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속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95%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가진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비대면 플랫폼 확대 추진으로 데이터 3법 개정,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전망에 더불어 코로나 블루와 같은 심리 문제가 확산되는 사회에서 전 연령이 심리 문제에 고착화되지 않기 위해서 자사 어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 경쟁사들은 기업 특과, 일정 인원 모집 이후의 상담 진행, 유료, 무료 버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대부분 치료에만 목적을 두고 있고
그래서 초기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증상이 악화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인드 백신은 관련 증상 발생 시 자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초기 예방이 가능하다는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인드 백신의 초기 메인 타겟은 재수학원, 직장 등 우울증과 같은 심리질환 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입니다. 예방 및 치료 콘텐츠가 주요 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심리질환 예방 및 치료에 니즈가 있는 집단까지 타겟이 확대될 것입니다. 마인드 백신은 타겟에게 우울증 백신 접종의 슬로건을 기반으로 핵심 기능인 자동 심리 측정 및 맞춤 서비스 제공 기능을 전달하며 초기 시장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1020 타겟의 경우에는 해당 연령대의 선호도가 높은 고민 상담, 익명 커뮤니티를 강조한 SNS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 백신의 향후 성장 전략 및 확장 가능성입니다. 코로나 외 다른 사회적 이슈 발생 또는 특정 고객층의 심리 문제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속적으로 이슈 관련 콘텐츠를 제작 공급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마인드 백신의 신규 고객과 충성 고객 모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플랫폼 확장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시로 전 연령에 걸쳐서 심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의 상담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슈를 반영하여 아동 청소년에 특화된 심리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오프라인 상담 프로그램을 부담스러워하는 청소년들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패러다임이 과거 치료 병원 중심에서 진단, 예방, 예측,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다양한 심리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며 파일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백신처럼 모든 스마트폰에 깔아야 하는 필수 어플리케이션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자는 채팅창을 끄시고 3분 타이머 설정 후 질의응답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사례로 소개한 해외 스마트폰 패턴 분석 기술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측정이 되나요? 정확도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이 소개해드린 연구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랑 마이크로소프트 연구, 하버드 버먼트 대학 연구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트위터 데이터를 분석해서 산후 우울증을 최대 80%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고요. 하버드 버먼트 경우에는 2017년에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업로드하는 패턴을 분석해서 정상인과 우울증 환자를 구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 모델을 저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그 장소의 다양성, 엔트로피, 집에 머무는 시간 등을 포함해서 7가지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됐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사용자의 우울증을 86.5%의 정확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패턴이 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미국의 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서 이 패턴을 더 발전시켜서 총 45가지의 세부적인 패턴을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백신의 경우에도 카카오톡과 같이 한국에만 있는 커뮤니케이션 특징을 찾아서 패턴화 시킨 다음 특정화될 수 있다면 해외 모델과 자체 모델을 더해서 정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